사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들 기억이 나나요? 합리적 선택의 조건이 뭐였을까요? 바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고, 이 선택을 했을 때 만족감인 편익이 이걸 하느라 희생하는 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따라서 편익은 이왕이면 큰 게 좋고 기회비용은 작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143페이지 자료 2번을 빨리 읽어보길 바랍니다. 다 읽었나요? 선생님은 이 자료를 보면서요, 의미 있는 부분이 세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특가 항공권을 구매했다. 이미 샀네요. 그런데 두 번째, 이것이 환불이 불가하다. 세 번째, 그런데 상황이 여행을 가기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행기 표를 구입한 게 아까우니까 가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비행기 표를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때요? 이미 구매를 완료했죠. 이미 구매를 완료했는데 이 티켓은 환불이 가능한가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환불이 불가하죠. 근데 엄마는 뭐해? 어차피 이 티켓을 환불 취소하든 취소하지 않든 돈을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으니까 이 비행기 표는 어떻게 돼요? 무슨 비용이 되었죠? 바로 매몰 비용으로 바뀌었음에도 야, 본전 아까우니까 우리 여행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똑똑한 우리 진수가 뭐라고 이야기한가요? 이미 구입해서 환불이 불가능한 비행기 표는 무슨 비용이니까? 바로 매몰 비용이니까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선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은 이 여러분들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기회비용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처럼 노트 정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를 꺼내서 선생님과 함께 기회비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명시적 비용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명시적 비용은 이 선택과 관련된 것만 비용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 선택 때문에 들어간 비용. 이 선택 때문에 들어간 비용. 왜 선생님이 이 내용을 굳이 적었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번 지난 시간 수업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대학을 갈까 취업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대학을 가야겠어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의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요. 선생님 명시적 비용에 입학금, 등록금, 교재비, MT, 동아리 활동비만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넣지 않았죠. 특히 여러분들 그 나머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 의식주와 관련된 옷값, 밥값, 그리고 집, 생활비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용돈이라든지 그리고 통신비도 포함하지 않았죠. 왜 그런가요? 이거는 포함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포함을 하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밥은 먹죠? 밥 먹잖아요. 밥 안 먹습니까? 옷은 입고 다니죠? 그 다음에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내가 회사의 그 근거지에다가 집을 구하게 된다면 집값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쓰니까 통신비도 들어갈 거고요. 즉,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명시적 비용에 넣지 않는 거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대학을 진학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무조건 어느 선택을 하든지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거는 명시적 비용이 아니다. 다시 왜 아니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이거는 명시적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우리가 다시 적었지만 뭐다? 이 선택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뭘 보고 암묵적 비용이라고 할까요?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포기를 하게 될 텐데요. 포기한 대안들이 모두 다 쓸모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는 암묵적 비용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포기한 것에서도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따로 나누어서 기회비용을 선생님과 함께 구해 볼 건데요. 앞으로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총 기회비용을 공부할 때요. 몇 단계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거냐면요. 5단계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5단계 학습한 것들을 오늘은 1배속, 그 다음번에는 1.3배속, 그 다음에는 1.7배속으로 보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정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를 학습하게 되면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기회비용을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시작할게요. 옆에다가 1단계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여행을 가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여행을 대만을 갈까, 일본을 갈까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대만을 가면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대만을 여행 갈 때요. 편익이 얼마냐면 50이고요. 일본을 여행 갈 때의 편익은 40입니다. 그런데요. 여행 경비는요. 어, 이 여행 경비는 이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즉, 공짜인 상황으로 한번 가정해서 어디를 가는 게 좋을지 한번 어,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계산을 할 때요, 우리는 뭐를 고려되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건가요? 결국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선택, 적어도 0보다 클 때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말은 즉슨 순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건데요. 이 기회비용을 빼는 값이 적어도 0보다 커야 돼요. 양의 값이 나올 때만이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편익이 크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익은 이왕이면 크면 좋고요. 기회비용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편익은 이렇게 값으로 나와서 알고 있지만 기회비용 값을 모르기 때문에 기회비용 값을 구해서 순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가운데 대만을 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대만 여행의 기회비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이니까요. 그냥 느긋하지만 우리 원칙대로 다 내용을 꼼꼼히 한번 써볼게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되어 있죠. 근데 무슨 명시적 비용이죠? 대만 여행 선택의 명시적 비용. 그리고
대만 여행 선택의 암묵적 비용. 대만을 여행 가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 명시적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여행을 가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 있나요? 0원이죠. 그러면 우리 그대로 어떻게 적느냐? 0원 이렇게 적습니다. 0. 그런데 여러분들 대만을 여행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죠? 나 일본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따라서 일본은 아예 가치가 없어서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대만이 나을 것 같아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만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일본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일본을 여행 가면 만족감이 얼마예요? 40만큼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일본을 갈 때 경비가 든다면 그거를 빼줘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운이 좋게 경비가 들지 않죠. 이게 바로 암묵적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만 여행의 기회비용은요, 명시적 비용 0원 더하기 40원 이렇게 해서 총 얼마가 나온다? 40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만 여행의 기회비용이 40이라고 하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옆에다가 쓸까요? 대만 여행의 순편익을 한번 구해볼게요. 순편익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야 되는데 편익이 얼마가 나왔죠? 편익이 5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은 조금 전에 구했죠? 40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순편익이 10이 나왔네요. 이 10은 양의 값 플러스 1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의 값이므로 어떤 선택이다?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만 여행이 합리적인가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당연히 yes!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정말 이렇게 기쁘면 이렇게 어때요?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드라마를 보다가요. 참 재밌는 짤이어가지고 하나 넣어봤습니다. yes! 이렇게 나오니까 발을 콩콩콩콩 하죠. 네, 대만 여행은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러면요,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일본 여행은요?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하나가 합리적이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비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요, 우리가 2단계 연습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밝혀줄게요. 다시 2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끝났어요. 2단계. 똑같이요. 이번에도 여행을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대만과 일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편익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대만은 50, 일본은 40. 그런데 1단계에서는요, 여행 경비가 공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한테 여행 경비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여행 갈 때는 경비가 30이고요. 일본을 여행 갈 때는 경비가 25예요.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죠. 그럴 때 똑같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일본을 가는 걸로 한번 골라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일본 여행의 기회 비용, 선생님 이렇게 약자를 적었습니다. 기회 비용을 구해볼게요. 일본 여행의 기회 비용은요, 일본 여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명시적 비용과
일본 여행을 가느라 포기한 게 있죠. 일본 여행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있을 겁니다. 자꾸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준환이에게 시선이 자꾸 끌립니다. 안 되겠어요. 위로 쭉 올릴게요. 그랬을 때 나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갈 때는요, 여행 경비가 들어가죠. 얼마만큼의 경비가 들어가나요? 25만큼의 경비가 들어가죠. 따라서 일본을 여행 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는 얼마다라고 얘기하냐면 25이다. 그런데 일본을 여행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대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죠. 대만을 가면 재미가 있긴 하잖아요. 얼마만큼 재미가 있죠? 바로 50만큼 재미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50만큼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죠. 왜? 대만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 경비를 내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30만큼. 따라서 30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더하면 일본 여행의 명시적 비용이 얼마? 25. 암묵적 비용이 얼마? 20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총 얼마가 나옵니까? 4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의 기회비용이 45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일본 여행의 순편익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본 여행을 가면요. 순편익을 한번 구해야 되는데 순편익은 뭐에서 뭘 뺀 거?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편익이 얼마입니까? 일본 여행을 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40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40. 그런데 기회비용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45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그대로 적기 바랍니다. 빼기 45. 따라서 순편익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좋은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본 여행 가는 게 합리적인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니요, no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왜요? 라고 물으면 네, 순편익이 얼마이니까요? 순편익이 마이너스 5가 나와서 비합리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2단계까지 마쳤으면요. 자연스럽게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우리는 아까는 선택지를 2개만 넣었잖아요. 그런데 선택지를 하나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넣어볼 거냐면요. 대만을 여행 갈 수도 있고요. 일본을 여행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중국을 여행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편익이랑요. 여행 경비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랑 똑같이 우리 숫자는 똑같습니다. 대만을 여행 가면 50, 일본을 여행 가면 만족감이 40, 중국을 여행 가면 30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위에 비용에서 여행 경비가 얼마였나요? 대만을 가면 30, 일본을 가면 25, 중국을 여행 가면 18 이렇게 해볼게요.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가는 게 좋을지 참 고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한 곳이 합리적이라면 나머지 두 곳은 다 뭐가 나온다? 비합리적인 곳으로 나온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합리적 선택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야 되는 건데 편익값은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바로 기회비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이왕이면 낮은 게 좋을 거다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동일하게요. 대만을 여행 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만 선택의 기회비용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기회비용은요. 대만 선택의 명시적 비용과 대만 선택의 암묵적 비용으로 나뉩니다. 대만을 여행 가기 때문에 경비가 들죠? 그 경비가 얼마다라고 나와 있나요? 30이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30이 됩니다. 그런데 대만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뭘 포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일본과 중국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일본 여행과 중국 여행 모두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가운데 큰 것을 고릅니다. 이 두 개 가운데 큰 것을 고르는 게 마찬가지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려서 원에다가 뭔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울게요. 우리가 일본과 중국 가운데 여행에서 주는 만족감이 큰데 한 곳만 골라야 됩니다. 한 곳. 왜? 포기한 대에서 가장 큰 거라는 개념이 기회비용이잖아요. 한 곳만 골라야 돼요. 따라서 암묵적 비용을 구해볼게요. 그런데 내가 일본이 좋은지 중국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일본이 암묵적 비용이었다라고 하면 일본 여행에서 주는 만족감이 얼마? 40. 근데 여행 경비가 얼마였나요? 25였죠. 따라서 일본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15다. 그런데 중국 여행을 한번 봐볼까요? 중국 여행의 편익은 30이고 여행 경비는 18이었죠. 그래서 중국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우리는 1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5하고 18 가운데 뭐가 더 큰가요? 15하고 12 가운데 뭐가 큰가요? 15가 크죠. 15 어디 값이에요? 일본이네요. 따라서 이때 대만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어디 여행 가는 거다? 일본 여행 가는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일본 여행의 가치만 반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암묵적 비용은 얼마이다? 15이다. 그러면 기회비용의 토탈 이거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 나옵니까? 이거를 더하면 얼마 나오죠? 기회비용 45가 나옵니다. 그런데 2번 대만 여행이 합리적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대만 여행의 순편익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대만 여행의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 순편익이다라고 하는데요. 편익이 얼마인가요? 편익이 50,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방금 구했듯이 45입니다. 따라서 순편익이 얼마 나오나요? 5가 나오죠. 그것도 마이너스 5도 아니고 플러스 5가 나옵니다. 따라서 대만 여행 가는 게 합리적인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여행의 순편익이 플러스 5가 나왔기 때문에 대만 여행은 합리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다르게 나는 일본으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를 위해 우리가 3번과 4번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일본 여행의 기회비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의 기회비용은 뭐와 뭐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죠?
일본 선택의 명시적 비용과 일본 선택의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본 여행을 갈 때요, 우리가 꼭 들어가는 여행 경비가 있죠. 일본 여행 때문에 바로 얼마? 25만큼 일본 여행으로 경비가 들어가죠. 따라서 명시적 비용은 얼마? 25. 그런데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본을 선택한 순간 자연스럽게 뭐하고 뭐를 포기하겠다? 대만과 중국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둘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둘 중에서 큰 게 반영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대만을 여행 갈 때 암묵적 비용을 계산을 해볼게요. 대만을 여행 가면요, 만족감은 50입니다. 그런데 경비가 들죠. 그래서 30을 빼줘야겠네요. 그러면 대만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20이고요. 중국은요, 여행 경비가 18만큼 들어가고 만족감은 30이었어요. 그러면 12네요. 이 두 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 거는 뭔가요? 20이 훨씬 더 크죠. 이게 바로 뭐예요? 대만이죠. 따라서 그러니까 일본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다? 대만 여행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본, 일본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얼마라고 방금 계산이 나왔냐면 20이다 라고 나왔죠. 따라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우리는 기회비용이 될 테니까 기회비용이 얼마가 나오나요? 4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본 여행의 순편익을 한번 왼쪽에다가 구해보겠습니다. 일본 선택의 혹은 일본 여행의 순편익 편익 얼마인가요? 편익 얼마였죠? 40이었죠? 40 빼기 기회비용 빼줘야 되죠. 얼마 나왔죠? 우리 방금 계산했던 45. 따라서 순편익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아, 우리는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했죠. 아, 일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네요. 그러면 대만 여행을 한번 선택해 보는 걸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만 했죠. 중국으로. 중국 여행의 기회비용 구해볼게요. 중국 여행의 기회비용은요, 우리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택의 명시적 비용 더하기 중국 선택의 암묵적 비용을 더하는 것이 중국 여행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명시적 비용이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이 선택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중국을 여행 가면 얼마가 들죠? 18만큼이 들죠? 욕 아닙니다. 18만큼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중국을 여행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뭐와 뭐를 포기하겠다? 대만과 일본 가는 거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대만은요, 우리 이미 구했네요. 어디에 구했어요? 바로 여기 위에 구해져 있죠. 그대로 가져다 쓸까요? 50 빼기 30은 20. 일본 값도 구해져 있네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40 빼기 25 하면 얼마예요? 15. 근데 우리는 암묵적 비용,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거 골라야 된다? 큰 거, 포기한 것 가운데 가장 넘버 원이라고 했던 거. 따라서 얼마? 대만. 즉, 대만 여행 가는 게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암묵적 비용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중국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얼마가 나왔다? 20이 나왔다. 이 두 개를 더한 게 중국 여행의 기회비용이 될 겁니다. 총 얼마가 나오나요? 38이 나오죠. 그러면 중국을 여행 가는 게 합리적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합리적인지 알아보려면 순편익을 구해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을게요. 중국 선택의 순편익. 중국 여행을 가게 되면요. 중국 여행의 만족감이 우리는 얼마라고 나와 있죠? 3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0, 편익은 30. 그런데 기회비용 구해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38 나왔죠. 따라서 순편익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역시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어떻다? 비합리적이다. 일본도 어땠다? 비합리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어디를 가는 게 최고가 된다? 대만 가는 게 최고구나. 우린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안이 대만, 일본, 중국, 그리고 뭐 여러 개 나라가 나올지라도 내가 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 합리적인 선택의 순편익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항상 이렇게 양의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어때요?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붙으면서 비합리적인 선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3단계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기회비용 5단계 가운데 3단계까지 오늘 학습을 했는데요. 기회비용을 공부할 때 1단계부터 3단계가 기초이기 때문에 꼼꼼히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회비용은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명시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선택 때문에 들어간 비용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약간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 고민했던 문제처럼 통신비라든지 주거비처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다 발생되는 비용이라면 이거는 대학을 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암묵적 비용 같은 경우에는 포기한 대안에서 얻는 이득인데 편익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뭘 해야 된다? 비용을 제거해야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글자를 넣는다면 순이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포기하는 대안이 많다면 암묵적 비용에 포기한 대안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거, 한 가지만 들어갑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1단계 문제를 풀어봤었죠. 대만 가느냐, 일본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대만 가느냐, 일본 가느냐 문제인데 1단계와 다르게 2단계는 뭐가 있었죠? 여행 경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럴 때 우리가 일본을 여행 가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인을 꼭 하길 바라고요. 마지막 대망의 3단계입니다. 3단계. 3단계는 선택지가 좀 더 늘었죠. 한 개 더 늘었습니다. 대만, 일본, 중국. 이럴 때 뭘 가는 게 좋지? 라고 묻는다면 하나를 그냥 임의로 골라서 기회비용을 구해봐라. 그래서 대만에 기회비용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45가 나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편익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순편익이 얼마가 나왔다? 플러스 5가 나와서 이게 합리적이구나 라고 곧장 답을 찾았지만 어떤 경우라면 일본을 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의 기회비용을 구해봤더니 우리가 얼마? 45가. 그래서 손편익을 구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서 비합리적이었고요. 중국 역시 기회비용을 구했더니 38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순편익이 마이너스 8이 나와서
비합리적이었다라고 하는 조건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남은 4단계와 5단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부교재에 있는 문제, 몇 문제를 풀어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미션은 역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뭐 하는 거? 필기 해가지고요. 필기했던 사진을 찍어서 오늘의 키워드와 함께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정리했던 거 필기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 다음에 봅시다.